볼리비아는 안데스 산맥, 아마존 열대우림, 우유니 소금 사막 등 장엄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법과 풍습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직 이 나라에만 존재하는 18가지 금지된 법과 기묘한 풍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번. 반드시 코카잎을 씹어야 한다. 혈압이나 심장, 호흡기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볼리비아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데스 고원에 위치한 볼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볼리비아의 많은 도시들, 예를 들어 라파스와 포토시는 해발 3,000m 이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행정 수도인 라파스는 무려 해발 3,600m가 넘습니다. 이렇게 높은 고도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고산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산병은 급성 산소 부족으로 인한 증상으로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피로감, 호흡곤란, 불면증 등을 유발합니다. 이 증상들은 고지대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나타나며 며칠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볼리비아를 탐험하고 싶다면 현지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볼리비아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산병을 완화하기 위해 코카잎을 사용합니다. 코카잎을 씹거나 코카차를 마시는 것은 현지인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고산병 예방 및 치료법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코카잎을 씹으면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등의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코카잎에는 알칼로이드가 함유돼 있어 혈관을 확장하고 뇌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며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보다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 믿으셔도 좋습니다. 17번. 자동차에 축복을 내리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싸움을 벌이는 의식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술을 주는 풍습도 있어보는 이를 놀라게 합니다. 볼리비아에는 차야라 불리는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자동차에 술을 뿌려 차량의 안전과 행운을 비는 의식입니다. 이 풍습은 안데스 신앙 속 대지의 어머니 파차마마와 다른 신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차야는 볼리비아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식으로 집이나 가게, 차량에 축복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 의식은 주로 축제, 새해 또는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자주 거행됩니다. 자동차 차야 의식에서는 주인이 차량을 꽃, 풍선,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뒤 바퀴, 엔진, 차량 주변 땅에 강한 술이나 맥주를 조금씩 부어 축복합니다. 또한 향을 피우고 코카잎, 사탕, 달걀 등의 제물을 함께 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차를 이용할 때의 안전과 행운, 보호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행객이 차야 의식을 구경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뜻깊은 문화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습과 의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참여하기 전에는 현지인에게 절차와 의미를 물어보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16번. 말라리아 약을 꼭 준비해야 한다. 볼리비아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말라리아 약입니다. 볼리비아의 저지대, 특히 아마존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여전히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거의 매년 말라리아가 발생하며 이는 국가보건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객에게도 고위험 지역을 방문할 때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말라리아 증상으로는 고열, 오한, 극심한 피로, 두통 등이 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리비아 여행 전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곳을 찾는 누구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말라리아 약을 지참해야 합니다. 출발하기 전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약과 복용법을 안내받고 저녁에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고 모기장을 사용하며 방충제를 뿌리는 등 다른 예방 조치도 함께 준비하세요. 말라리아 약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볼리비아의 다채로운 자연과 문화를 탐험하고 싶은 분이라면 철저한 준비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최신 보건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건 당국의 권고를 지켜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보호하세요. 14번. 리우의 예수상을 비교하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구세주 예수상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리비아에 오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면 볼리비아인들은 당신을 바보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이 볼리비아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차밤바에 세워진 평화의 그리스도상이 브라질 리우의 구세주 예수상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그리스도상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건설되었고 높이는 34.2m에 달합니다. 받침대를 제외한 순수한 동상만 비교하면 코차밤바의 예수상이 리우의 30m짜리 예수상보다 더 큽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이 동상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코차밤바의 중요한 문화적, 관광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동상을 감상하고 주변 풍경을 즐기며 이곳은 볼리비아인들의 깊은 자부심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그 이름처럼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며 종교적 신앙과 공동체의 단결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상으로 여겨집니다. 리우의 예수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볼리비아인들에게 그들의 동상은 단연 최고입니다. 볼리비아의 자존심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3번 정치 이야기는 금물. 볼리비아와 브라질의 예수상 이야기를 꺼냈다가 현지인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볼리비아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는 심지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몇 달씩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오늘날 관광객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찾는 평화로운 나라로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독재, 폭력적 충돌, 인권 탄압, 코인플레이션, 전반적인 정치 경제 불안정을 겪어온 나라입니다. 200년도 차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80명의 대통령이 교체됐고 그중 상당수는 몇 달, 심지어 며칠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려면 여행객들은 대화에서 정치 이야기를 자제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문화, 음식, 자연, 그리고 풍부한 역사 같은 더 안전한 주제를 선택하세요. 현지인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경찰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2번 침대 밑에 라마테아를 묻다.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독특한 풍습은 또 한 번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침대 밑에 라마테아를 묻는 것인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이 의식을 정성스럽게 행합니다. 볼리비아에는 파차마마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데서 비롯된 수많은 독특한 풍습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들에게 특히 충격적인 의식이 바로 라마테아를 이용한 제례입니다. 이들은 라마테아를 제물로 삼아 행운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볼리비아를 비롯한 안데스 문화권에서는 라마테아가 파차마마에게 바치는 귀한 제물로 여겨집니다. 새로 짓는 집이나 사업장의 터에 라마테아를 묻으면 재앙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라마테아는 주로 라파스나 다른 도시의 마녀 시장에서 구입하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영적 의식용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이 의식은 주로 연초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행해집니다. 라마테아는 집이나 건물의 기초 아래에 묻히며 이때 코카잎, 술밭, 약초 같은 다른 제물들도 함께 바칩니다. 이 모든 제례는 파차맘에게 경의를 표하며 집을 재난으로부터 지켜주고 주인에게 번영과 건강, 행운을 가져다 달라고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마테아를 묻는 의식은 볼리비아 사람들의 깊은 영적 신앙을 반영할 뿐 아니라 전통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현지인들에게 이 풍습은 조상과의 연결이자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이 풍습이 섬뜩하거나 동물 학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려면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11번 마녀의 땅. 혹시 마법 이야기나 영화의 팬이라면 볼리비아는 꼭 한번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이 나라는 마녀의 땅으로 불릴 만큼 독특한 전통과 믿음으로 유명합니다. 볼리비아에는 독특한 전통과 신앙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으며 특히 야티리라 불리는 마녀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마녀 시장이 유명합니다. 마녀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병을 치유하거나 행운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주문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직접 마녀들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볼리비아의 행정 수도 라파스에 있는 마녀 시장에서 주문과 마법의 세계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라파스의 마녀 시장은 그 신비로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으로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야티리들이 각종 부적, 약초, 영적 아이템들을 판매합니다. 코카임날 행운의 부적, 신성한 가루, 신상, 의식용 약초 등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는 독특한 상품은 바로 라마테아입니다. 라마테아는 파차마마, 즉 대지의 어머니를 숭배하는 의식에서 보호와 행운, 풍년을 기원하며 바치는 제물입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야티리들은 점을 치거나 병을 고치고 악령을 쫓거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을 주관하는 영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원주민의 전통신앙과 기독교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 매우 풍부하고 독창적인 믿음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마녀시장은 볼리비아 원주민의 영적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롭고 독특한 문화 체험이 됩니다. 하지만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의 풍습과 신앙을 존중해야 하며 물건을 구매하거나 의식에 참여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볼리비아인들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10번.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 마녀시장이 다소 오싹하게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분명히 마음에 드실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볼리비아의 거대한 소금 사막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 소금 사막으로 해발 약 3,565m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무려 10,582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사막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평원에 가깝게 완벽히 평평한 이곳은 지각 변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이 지역은 민친이라는 염수가 가득한 호수였으나 호수가 말라가면서 두 개의 대형 소금 평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곳의 소금은 마치 모래처럼 고운 입자와 풍부한 양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 1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우유니 소금 사막은 미국의 보너빌 소금 평원보다도 20배 이상 크고 웅장합니다. 건기에는 소금이 마른 상태로 펼쳐져 있어 차량이 사막 위를 달릴 수 있으며 이곳을 달리는 경험은 남미 여행 중 가장 짜릿한 체험으로 꼽힐 만큼 장관을 자아냅니다.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유니 소금 사막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에는 인근 호수에 물이 넘쳐 흘러 사막을 뒤덮어 거대한 염수 바다로 변하며 이 시기에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됩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에는 소금 평원 외에도 기이한 암석지대, 붉은 산 온천, 거대한 선인장, 붉고 푸른 빛을 띠는 호수 등 다양한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매년 25,000톤 이상의 소금을 생산해 볼리비아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와 맑은 하늘 덕분에 위성 탐사 실험 장소로도 이상적입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의 명성과 매력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이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유니를 전 세계 탐험가들이 꿈꾸는 장소로 만드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름철에 펼쳐지는 거울 같은 장관입니다. 잔잔한 염수 위에 주변의 풍경이 완벽히 반사되어 장엄하고 신비로운 자연의 경관을 두 배로 즐길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를 방문한다면 이 황홀한 소금 사막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9번.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 볼리비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가 탐내는 귀하고 값비싼 자원, 바로 리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튬은 가벼운 금속으로, 특히 전기차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현대 기술 시대의 전략적 자원으로 꼽힙니다. 볼리비아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하는 남미의 리튬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볼리비아의 리튬 매장량은 약 2,1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덕분에 볼리비아는 글로벌 리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튬 산업의 개발과 채굴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기술 부족, 자원 개발에 대한 내외부 갈등 등으로 인해 볼리비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8번.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혹시 아찔한 스릴을 즐기신다면 볼리비아의 융가스 도로가 최고의 스릴을 안겨줄 것입니다. 볼리비아 북융가스 도로는 죽음의 도로라 불리며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도로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서 아마존 지역을 연결하며 약 6,070km에 걸쳐 높고 험한 산과 깊은 계곡을 가로지릅니다. 고도는 약 4,650m에서
1200m까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 도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폭입니다. 도로 대부분이 3.2m 남짓으로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이며 양옆에 가드레일이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험한 흙길과 자갈길, 여기에 폭우와 짙은 안개 같은 거친 기후가 더해져 운전이 극도로 위험합니다. 시야가 제한되고 도로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카로운 급커브와 가파른 경사가 이어지며 운전의 난이도를 더욱 높입니다. 수년에 걸쳐 부뷰가스 도로에서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죽음의 도로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뷰가스 도로는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 자전거 투어가 인기 있는 액티비티로 위험한 구간을 통과하며 장엄한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부뷰가스 도로를 대체할 새롭고 안전한 도로를 건설했지만 죽음의 도로는 여전히 한계를 시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혹적인 목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7번 기니피그 요리. 기니피그는 그 사랑스러운 외모 때문에 누구도 차마 해치거나 먹지 못할 것 같지만 볼리비아에서는 길거리 어디서나 다양한 요리로 변신한 기니피그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볼리비아에서 기니피그, 즉 쿠이는 전통적인 별미로 특히 고산지대와 산악 지역에서 널리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기니피그는 볼리비아를 비롯해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남미 여러 나라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는 작은 설치류입니다. 볼리비아 요리에서 기니피그는 주로 구이 또는 튀김으로 조리되며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은 바로 쿠이 아사도라는 숯불구이입니다. 이 요리를 준비할 때는 기니피그를 깨끗이 손질한 뒤 마늘, 소금, 후추, 허브 등으로 간을 하고 숯불에 올려 껍질이 바삭해지고 속살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굽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쿠이 요리는 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고기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기니피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높아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낮아 건강식으로도 손꼽힙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며 기니피그 사육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볼리비아 가정에서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니피그 요리는 일상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축제와 특별한 행사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전통잔치, 결혼식, 가족 모임 등에서 쿠이 요리가 등장해 훈훈하고 화합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외국인에게는 다소 낯설고 신기한 경험일 수 있지만 볼리비아인들에게 기니피그 요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 요리는 볼리비아 요리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자원의 깊은 연결을 드러내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6번 볼리비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애국꽃. 제가 알기로 볼리비아는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자랑스럽게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애국꽃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은 볼리비아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포토시입니다. 16세기 세계 최대의 은광 중심지였던 포토시는 당시의 번영과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볼리비아의 입헌 수도인 수크레 역사 지구는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과 역사적 건물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유적지는 티아와나코고고 유적지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고대 문명 중 하나로 인류 발전에 대한 많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노엘 캠프 메르카도 국립공원은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경이로운 풍경으로 생태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사마이파타 산맥의 성콜롬비아 정착지와 치키토스 예수의 성교 유적도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곳들은 시대를 거쳐 이어진 문화적, 종교적 교류의 증거입니다. 25로 세쿨의 국립공원 및 원주민 보호구역과 로마스 데 아레나 보호구역 역시 원시적인 자연 풍경과 다양한 동식물로 볼리비아의 세계문화유산 목록을 완성합니다. 이들 유산은 볼리비아 국민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아 볼리비아의 문화, 역사,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얼룩말 교통경찰. 볼리비아를 방문하면 다소 기묘한 광경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얼룩말 복장을 한 사람들이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파스와 수크레 같은 대도시의 붐비는 교차로에서는 얼룩말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행자가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은 팔을 크게 흔들며 활기차고 즐겁게 길을 건너도록 안내합니다. 세브리타스, 즉 작은 얼룩말들은 2001년에 시작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라파스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다면 직접 얼룩말 복장을 구입해 보행자 안전을 돕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참여 전에는 반드시 현지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익히시길 권합니다. 4번,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원주민이 사는 나라 볼리비아에 도착하면 현지인들에게서 묘한 고대의 기운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의 후손으로 지금도 조상들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볼리비아 인구의 약 62%가 자신을 원주민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볼리비아를 이 지역 최대의 원주민 국가로 만들어줍니다. 볼리비아의 원주민들은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며 그중 가장 큰 집단은 케추아족과 아이마라족입니다. 이 외에도 과라니족과 여러 아마존 지역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원주민의 존재감은 볼리비아의 문화, 정치,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는 스페인어와 함께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주민들의 전통과 축제, 관습이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더불어 볼리비아는 원주민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선구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이마라족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지도 아래 2009년에 제정된 헌법은 볼리비아를 다민족 국가로 선언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자치권과 문화적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볼리비아의 의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모든 민족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사회적 노력을 상징합니다. 3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곳.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고 바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볼리비아에서는 정말 시간이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파스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에 설치된 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계의 바늘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계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남방울 시계라 불리는 이 시계는 전통적인 시계를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숫자 배열도 반대이고 바늘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 시계는 아이마라족과 케추아족의 독특한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이들에게 과거는 자신 앞에 있고 미래는 등 뒤에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이마라족 출신으로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 된 에보 모랄레스가 2014년에 이 시계를 설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계는 꼭 한 방향으로만 돌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순응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창의적일 수 없습니까? 이 시계는 바로 그런 자긍심과 자율성을 표현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번 바다가 없는 나라의 해군,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 볼리비아에 해군이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1883년 이전의 볼리비아 지도를 보면 이 나라는 분명 바다로 향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한때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약 400km에 달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세다이 9년부터 1803년까지 칠레와 벌인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해안과 영토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의 내륙 국가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볼리비아는 여전히 바다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바다를 향한 그들의 염원과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1번, 세계 최대의 나비 보호구역. 아름다운 곤충, 특히 나비를 사랑한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양한 나비 보호구역을 자랑하는 볼리비아입니다. 산타크루스에 위치한 괴엠베 생물 보호구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나비 보호구역 중 하나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일 뿐만 아니라 나비종과 관련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괴엠베 생물 보호구역은 약 24헥타르의 면적을 차지하며 그 안에는 수천 마리의 나비들이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대한 나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비들이 알을 낳고 먹이를 찾기 좋은 이상적인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나무와 꽃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나비 보호구역 외에도 괴엠베에는 물라군, 열대 정원, 새와 야생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휴식 및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자연 탐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괴엠베 생물보호구역을 방문하면 다양한 나비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동시에 야생 생물 보호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어 나비종과 그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괴엠베 생물보호구역은 볼리비아에서 지속 가능성과 자연 보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비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곳은 반드시 방문 목록에 올려야 할 곳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볼리비아의 18가지 금지와 독특한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남아메리카의 한 나라를 조금 더 흥미롭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이러한 독특한 법과 관습은 볼리비아의 풍부한 문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얼마나 다른지를 잘 드러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거나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탐구를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